볼게요. 오늘 세미나 배울 내용은 다낭식의 계산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 먼저 공부하는 건데, 지수법칙, 지수가 뭐냐면은 이 a의 n제곱으로 썼을 때 여기를 지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뭐라고 하죠? a를 미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놈들 가지고 어떤 규칙, 법칙을 쓰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수법칙은. 아시겠죠? 총 4가지 있고요. 첫 번째는 합, 두 번째는 곱, 세 번째는 차, 네 번째는 분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합법칙 같은 경우 이런 거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미시 같은, 밑에 문자 미시 같은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이런 거는 미시 같은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다 더하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두 번째 곱법칙. 곱법칙은 지수를 곱하고 싶은 거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 그래서 a의 m제곱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a의 mn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지. 얘를 지수로 봐봐. 3을. 그럼 이게 뭐야? 미시네? 그럼 2의 제곱을 세제곱했다는 거는 3번 곱했다는 의미거든요? 둘 같은 말이야. 그럼 미시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가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해버리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법칙. 차법칙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 좀만 잘 봅시다. 합법칙이랑 반대야. 빼고 싶어? 그러면 합법칙은 곱하기니까 차법칙은 나눗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나눗셈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미시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의 뺄셈 이렇게 쎄버리면 되는데, 이제 뭐를 좀 기억해줘야 되냐면은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일단 미시 같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지수 빼버리면 2의 0제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우리가 자연수일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값은 안 나와 있는데 대신 뭐라고 써있냐? 1로 써있거든요. 쌤이란 거에서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암기할 거냐면은 지수에 0이 오면 1로 좀 암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거일 때 나누고 저거일 때 나누지 말고 그냥 얘로 외운 다음에, 얘로 공부한 다음에 특이한 경우만 좀 암기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지수에 0이 오면 1로 기억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왔어. 얘는 미시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버리면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나오죠. 얘 같은 경우도 문제에 안 나와 있어, 책에. 그래서 조금 바꿔서 공부할 건데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와서 분의 1로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는 나와서 분의 1로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마이너스 없어졌으니까 2의 세제곱 남았잖아요. 쓰세요, 밑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분의 1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째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거지. 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는데 만약에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분의 1로 바뀌면서 여기 분자 자리에 나머지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개만 조금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배는 어렵지 않아. 그냥 곱법칙에서 추가된 건데요. 아무래도 분배니까 좀 여러 번 곱셈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곱법칙이 여러 개 껴있는 거예요. 이런 거 2ab 제곱에 m제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다르게 얘는 한 번만 곱해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m이 3개한테 곱해줘야 되고요. 우리는 곱법칙에서 좀 따로 나온 거야. 좀 더 추가된 거지, 확장된 거지. 다시 말하면 결국 지수법칙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수가 없네? 아니죠. 생략된 거죠.
그럼 2의 1제곱 곱하기 m제곱이니까 2의 m제곱. a의 1제곱 곱하기 m제곱이니까 a의 m제곱. b의 제곱 곱하기 m제곱이니까 b의 2m제곱. 그래서 분배 법칙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쌤이랑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 얘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 뭐 뒤에 쌤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마이너스 1을 얘들아 한 번에 세제곱 하셔도 되고요.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따로따로 풉니다. 누구랑? 부호랑 숫자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따로따로 푸는 건데요. 난 수학에 자신 있다. 그럼 한 큐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잘 보자. xy는 이제 안 어려울 거야. 숫자만 좀 어려워질 겁니다.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곱해서 x의 6제곱. y 세제곱이니까 곱해서 y 9제곱.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쌤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를 3번 곱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로 기억해도 되고 그 부호로 기억해도 되는데요. 마이너스는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2를 3번 곱할 거니까 2의 세제곱 8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숫자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른쪽은 응용이니까 뒤에 문제 풀면서 아니면 다음 시간에 틀리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문제 유형 하나 있어가지고 이따 알려줄 거고 문제 풀면서 여기 먼저 가볼게요. 이제 다항식 이제 지수호칙을 배우면 이제 얘로 바로 넘어가는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부호 결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계면 플러스고 홀수계면 마이너스 이런 거 내용 있는 거고 지금 곱셈부터 먼저 하면은 엄청 어렵진 않고 솔직히 말하면은 안 배운 사람도 대략 끼워서 맞출 수 있어요. 얘는 단항식 2xy 곱하기 단항식 5xy 제곱 하고 싶은데요. 둘이 곱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할 겁니다. 그러면 숫자랑 숫자 곱해버리면 10 나올 거고요. 당연히 문자가 이제 xy랑 xy 제곱 곱할 건데 우리 아까 공부해봤지만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x랑 x 할 거고요. y랑 y 할 겁니다. 알죠? 그럼 x랑 x니까 x 1제곱, x 1제곱, x 제곱 나오겠죠? y 1제곱, y 제곱이니까 y 세제곱 나오겠지. 그래서 곱셈은 뭐 나눗셈을 우리가 곱셈으로 바꿔서 풀긴 하겠지만 엄청 어려운 게 없어. 느낌 받는 대로. 왠지 숫자는 숫자끼리 할 것 같고 문자는 문자끼리 할 것 같은데 당연히 x랑 y 하지 않을 거야. x랑 x, y랑 y 할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나눗셈.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억해주면 좋은데 둘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너네가 3 나누기 2 같은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 나누기 2. 얘는 2분의 3 나오죠? 근데 2분의 3을 두 가지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누기를 배웠을 때 얘네들은 분모로 가버리는데 바로 분모에 넣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바로 2분의 3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둘 다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뭐 x제곱 y제곱 나누기 x1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곱하기로 바꿀 사람은 x제곱 y제곱 곱하기 x분의 1 써주면 되고요. 아니면 x제곱 y제곱 밑에 바로 넣어버려도 되겠죠. x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x, y제곱, x, y제곱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눗셈은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부터 보자. 지수와 법칙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지금 미시 같은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뭐 할 겁니까? 더한다고 했습니다. 곱법칙, 분배 법칙이네요. 지수에다가 곱하기로 한 거죠, 우리. 가로는 2, 5, 10. 네.
뒤에 건 맞았어. x의 3 곱하기 4니까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4 곱하기 3이니까 x의 12제곱. 그럼 12제곱 나누기 12제곱이니까 쌤이랑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의 차라고 했었죠. x의 0제곱 나와야겠지. x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곱합치기이긴 해. 뭐 분배라고 말해도 되고 지수에다 곱할 거니까 5, 10 4번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고 가볼까요? 얘는 x의 8제곱 x의 6제곱 x의 1제곱 1 신경 안 썼네요. 8 빼기 6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제곱이 나와야겠죠. (4번) 보자. 이거 선생님 뭐 하나 알려주고 싶냐면은 너네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6 나오죠? 이제는 곱하기를 배우기 전에 너네가 2를 3번 더하고 싶으면 그냥 실제로 3개를 쓰고 더했거든요. 근데 이제 곱하기를 배우면은 2가 3번 더해져 있어? 얘랑 같은 말이 2 곱하기 3이야. 뭔 설명이냐면은 쟤는 4의 x제곱이 4번 더해졌네. 그럼 뭐랑 똑같다고요? 4의 x제곱 곱하기 4랑 똑같다고. 우리는 왼쪽이랑 오른쪽을 같게 보고 싶은데 지금 정리가 좀 덜 됐죠. 미시 같은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비교하려고 봤더니 미시 달라. 그래서 4를 쌤은 2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곱합치기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2의 2x 더하기 2까지 와버리겠지. 그럼 2x 더하기가 10이 되려면 x는 4로 구해주면 되겠죠. 7번. 이 자릿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거 몇 자리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앞에 거는 4구, 뒤에 거는 125구. 그럼 둘이 계산하면은 얼마 나는 500 나오거든요. 500. 결국 이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형태로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500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5 곱하기 100으로. 그래서 이 자릿수 몇 자리 자연수 문제는요. 이렇게 항상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숫자인지 모르고요. 뒤에는 10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면 10의 거듭제곱 기억나십니까? 얘는 2랑 5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저기 2가 아직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지만 4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2가 8개 있는 거겠죠? 그럼 쟤는 2가 8개 있는 거고 5가 5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봤을 때 2랑 5의 개수를 맞출 거라고 최소한으로. 그러면 8개랑 5개니까 최소는 5개겠죠?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3개.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우리가 5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보고 바로 얘로 올 거거든? 바로 온다? 아니,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하나, 둘, 셋이니까 3자리 자연수잖아요. 얘 보고 바로 일로 올 겁니다. 그럼 잘 봐요. 10의 제곱. 여기가 2기 때문에 공이 2개 온 거고요. 여기가 5기 때문에 5 바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공 개수 2자리 자연수에 얘 한 자리 자연수여서 한 자리 더해서 3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설명이냐면은 이 값은 공이 몇 개야? 5개. 그럼 몇 자리 확보라고 하는 거예요? 5자리 확보하는 거고요. 여기 누구 쓸 거야? 이 그대로 쓸 거잖아. 얘 얼마예요? 8. 몇 자리? 한 자리 자연수. 더하면 6자리 자연수 되겠죠. (10번) 그냥 천천히 계산하면 됩니다. 얘들 아시겠죠? 숫자 x, y 이렇게 문자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세제곱 해볼게. 8 x 2, 3이니까 6제곱 y 4, 3이니까 12제곱. 여기 신경 써야겠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y제곱 x 6제곱.
세제곱 뿌릴게요. x 6제곱 y 세제곱. 그래서 일단 너네 계산해주면 되는데 숫자부터 먼저 계산하게 되면 숫자는 8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x 볼게요. 당연히 얘들 이렇게 우리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숫자 약분하듯이 x 6개 있다는 의미고 6개 있다는 의미니까 지워졌고요. 몇 개 남았어요? x 6개. y는 1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3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3개 지우면 1개 남겠죠? 그럼 여기 앞에 12개랑 여기 1개 13개 남겠지. 8x 6제곱 y 13제곱.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 구해달래요. 이런 거 짜증나죠? 5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부터. 여기 아까 기억나시죠? 부호랑 숫자 따로 하는 게 낫다고 했었어. 마이너스 3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은 8. x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 그럼 마이너스 8에 x 6개, x 4개, x 10제곱. 두 번째 16a제곱 b세제곱 남는 게 4ab제곱이니까 바로 분모에 넣어도 되고 쌤은 보통 곱하기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16, 4 약분해 주시고요. a 2개 한 개 지워주시고 b 2개 지워주시고 그럼 a 한 개, b 한 개 남았겠죠. 4ab까지. 그 다음에 3번 3번 잘 봐야겠다 얘들아. 너무 길인데 마이너스 2번 곱할 거니까 플러스 x 2개니까 4개 y 2개니까 4개 얘는 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는 한번 계산해보고 잘 써보자. 지금 마이너스 3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y 2개, 3개니까 6개 여기 2야 2를 3번 곱할 거니까 8까지 마이너스 8분의 y 6제곱을 뒤집어 갈 거니까 마이너스 y 6제곱 분의 8로 가지고 와버리면 되겠네요. 숫자 먼저 계산합시다. 숫자부터 플러스 1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랑 마이너스 8 약분하겠습니다. x 4개 x 1개 3개 남겠네요. y 4개 y 2개 y 6개 y 8개랑 4개 약분하면 될 것 같아요. y 4개 밑으로 둘이 똑같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을 끝번호 쪽에 두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4, 5번 쪽에 위치한 거니까 시간이 좀 소요됐죠? 1번, 2번, 3번 푸는 동안. 4번 보겠습니다. 3a 세제곱 b의 제곱할 거니까 3의 제곱 a 6제곱 b 제곱 a 제곱 b 3a 7제곱분 1까지. 그럼 9랑 3 약분됐으니까 틀렸네 이미. 분자에 3 남아야 되잖아. 9랑 3분의 1 곱한 거니까. 답은 4번. 5번은 한번 해봤어요. 5번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x와 6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16번. 뭐 도형 활용이어서 너네가 도형을 잘 알잖아. 어려운 것도 나온 것도 없고. 사각뿔의 부피 구해달래요. 부피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틀릴 일이 없겠죠. 일단 밑넓이 곱해보겠습니다. 바로 계산할까요 얘들아? 여기는 잘렸네. 2a제곱 b의 제곱이니까 4a 4제곱 b제곱 가로 세로 곱해놨고요. 그 다음에 높이까지 곱한 다음에 뿌리니까 뭐까지? 3분의 1까지. 이게 답입니다. 사각뿔의 부피니까 밑넓이 사각형 넓이 구했고요. 높이 곱했고 3분의 1까지. 정리해볼까요? 3, 3, 4, 4, 16 A 1개, A 4개, A 3개, A 8개 B 2개, B 2개, B 2개 뭐야 B 6개. 답은 얘로 구해주면 될 거야.